안녕하십니까? 벤처경영학과 박효빈입니다. 지금부터 마이셰프의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사업개요, 회사개요, 시장 분석과 전략 이슈 도출 결과를 통해 최종적인 전략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마이셰프의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키트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열된 시장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마이셰프가 얼마나 희소 자원을 갖고 연속적인 사업으로 끌어가는지에 따라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능력이 판가름될 것입니다. 마이셰프는 어떻게 희소 자원을 가질 것이냐? 산업의 단점을 기회로 활용할 것입니다. 밀키트 사업에서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전략적 대안을 통해 기업의 운영 방법의 전반적인 개선과 마이셰프만의 독자적인 희소 자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환경운동인 제로 웨이스트를 기업의 새로운 전략으로 설계하였으며 이는 기업의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독자적인 희소 자원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산업 내에서 최초 시행이라는 점에 있어 위험성은 존재하지만 분명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충분한 가치가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국내 최초의 밀키트 기업으로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3배를 훌쩍 넘어서면서 올 한 해 430억의 매출을 기록하는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이셰프의 목적은 단순히 성장과 이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나눔으로써 행복할 수 있는 화목식탁을 슬로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2016년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품질을 인정받았고 2017년 산업 최초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밀키트 제품 최초로 HACCP 인증을 받고 관련 업계 최초로 국제 규격인 ISO 22000을 획득하는 등 안정적인 품질을 바탕으로 가파른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명 인사를 활용한 광고를 통해 점차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마이셰프는 반조리 식품 기업의 기준을 세웠고 대규모 공장을 구축하여 대량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밀키트 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전망이지만 장기적으로 높은 매출을 유지하기 위한 마이셰프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중요한 쟁점으로 일회용품 사용 증가와 환경 문제를 시사하고자 합니다. 1인 가구 증가, 구독 경제 확산에 따라 배달 음식 및 음식 포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밀키트 하나를 포장하는 데에도 플라스틱 용기, 종이 포장 등 많은 일회용 부자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80.1%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소비를 이용할 것이다 라고 응답하였는데 이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국내 폐기물 발생량만 따져도 매년 플라스틱 폐기물이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배출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불과 20%로 심각한 환경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배출된 플라스틱은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되어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필환경 시대의 환경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 또한 바꿔놓았습니다. 팔리지 않으면 거대한 폐기물로 남는 소비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소비시장의 주류로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소비시장의 30%를 차지하는 영향력 있는 집군으로 과시적인 소비보다는 확고한 취향을 채워줄 소비에 열광합니다. 소위 이 MZ세대는 가치 있는 소비를 하며 특히 기업의 윤리적 의식에 대해 아주 민감합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을 50%로 감축하겠다는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자원의 건강한 순환까지 고려한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의 보고서를 보면 2050년이 되면 바다는 플라스틱 바다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쓰레기 없는 기업으로서 동참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 오프라인 시장의 기능은 위축되었지만 반대로 온라인 쇼핑과 음식 서비스, 식음료품들은 매출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등 사람들의 활동은 집을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이로 인해 급증한 시장이 바로 음식 산업입니다. 밀키트 시장의 규모 역시 1,000억 원 이상으로 급성장했고, 2024년 7천억 원대로 성장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의 급성장은 동시에 수많은 일회용품의 소비로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환경 보존에 대한 중요도 역시 함께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이셰프는 밀키트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서 매출 규모의 성장도 놀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셰프만 볼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독보적인 1위는 프레시즈로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합니다. 결국 마이셰프는 밀키트 시장에서 뚜렷하게 눈에 띄는 경쟁 우위를 선점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업체 닥터키친의 경우는 검증된 환자식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쿠킷은 CJ의 충성 고객을 대거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셰프는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확신할 수 없는 점을 명확히 하여 독보적인 희소 가치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분석한 결과 마이셰프는 임시적 경쟁 우위를 선점한 경쟁 등위 기업입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산업에서 갖추기 어려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소유한 점, 식품의 안정성 확보, 코스닥 상장이 가능했던 것은 시장을 이끄는 선도 기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업 보유 자원의 우위 선점 포지션을 꾸준히 유지해야 하면서도 희소성 있는 가치를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기업 순위 밖으로 벗어나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이셰프는 임시적인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특성은 타 기업이 모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밀키트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대기업이 앞다퉈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경쟁이 심화되면서 결국 거대 자본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지나치게 많은 경쟁자와 몸집이 큰 대기업과의 경쟁 구도는 결국 돌파구를 마련할 제품 기획이나 마케팅 비용 등 큰 부담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업의 약점을 기회로 삼는 전략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마이셰프는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제로 웨이스트를 추구함으로써 밀키트 산업에서는 형성되지 않은 풀을 빠르게 선점하여 우위를 쟁취하는 전략입니다. 성장 가능성을 추격받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독자적인 길을 개척한다면 지속적으로 우위를 선점한 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범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는 출구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최종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대안을 단기, 중장기 전략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 전략으로는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린 뉴딜 사업에 동참하고 공공기관에서 지향하는 이상적인 운영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협업 이음터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협업 활동을 하고 환경적인 운영 방법론이나 경영교육을 도입하는 등 제로 웨이스트 단계로 가기 전 친환경 기업으로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단기 전략으로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기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이면 배송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빠른 배송이라도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하는 기쁨은 여전히 오프라인에서만 누릴 수 있는 매력입니다. 우리는 키오스크 기술을 이용하여 뷔페식으로 식재료를 선택하고 직접 가져온 용기에 담아 테이크아웃하는 운영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비대면으로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아낄 수 있고 고객의 편의성은 물론 제로 웨이스트 기업으로서 소비자 인식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닌 고객들이 제품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감각적이고 행동적이고 관계적인 체험이 소비자들의 고객 만족과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 오프라인의 구매는 온라인의 매출을 상승시킬 것입니다. 온라인이 제공할 수 없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오프라인의 체험을 통한 제품과 서비스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전략입니다. 전략적 대안을 마련한 최종 목표는 마이셰프가 제로 웨이스트 기술을 자체적으로 소유하면서
결국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대표적인 제로웨이스트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을 대체할 소재로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것이 바로 종이입니다. 하지만 종이 역시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기업이 사용해오던 막대한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전부 대체하기란 어렵습니다. 재료의 신선함이 최우선인 만큼 어떻게 재료의 신선함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쟁점은 과대 포장을 줄이고 자사 제품의 재사용을 늘리는 일입니다. 생분해 플라스틱과 바이오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한 생분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 문제는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복합적인 방안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회용품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소비자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CJ제일제당의 스팸 뚜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이미 밀봉된 통조림 캔 위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스팸에 플라스틱 뚜껑을 반납하는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또는 음료에 붙은 빨대를 다시 기업으로 반납하는 활동도 있었습니다. 가치로운 소비, 국내 시장의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국내 소비자들은 지구를 위한 불편한 소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와 녹색소비자연대가 국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형마트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이 플라스틱 없는 마트로 구매처를 변경할 마음이 있다고 답하였고 전체 응답자의 77.4%는 제품 구매 시 플라스틱 포장이 필요 이상 과하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대안이 생겨나면 친환경적 가치 소비를 실천할 소비자가 많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유통업은 유행에 민감한 사업으로 그 어느 분야보다 소비자의 수요와 취향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에는 친환경 기업을 넘어서 제로웨이스트 기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맞추어 마이셰프가 우선적으로 선점한다면 이는 독자적인 희소 가치로서 넘기 힘든 우위를 선점하는 것은 물론 산업 내 커다란 패러다임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마이셰프의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